알트코인, CBDC, 블록체인, 도지코인, 그레이스케일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비트코인 상승률이 280%라고 하는데 오늘 내가 비트코인을 사면 정말 인생 역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윌리TV의 윌리입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요즘 핫하고도 핫한 주제입니다. 사실 핫하긴 한데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바로 그놈 비트코인인데요. 최근 들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이 하고 있다는 이 가상화폐 투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20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오면서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고 또 알기 쉽게 또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거품이 아니고 미래인지, 그리고 현실인지, 세계 화폐 시장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코인 투자를 막 시작하시는 코린 여러분들께는 제가 꿀팁과 당부의 말씀을 조금 포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가상화폐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그거 사기 아니냐, 그거 거품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무슨 화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땅을 보실 수 있고 또 건물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볼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 거래소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숫자만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의 돈이라고 할 수 있냐, 나의 화폐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가상화폐인 거죠. 얼마 전에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화폐라는 표현 대신에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왜 전 세계가 이 비트코인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가 뭐라 해도 비트코인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수익률일 것입니다. 스큐라는 데이터 분석 업체가 발표한 2020년 비트코인 수익률은 무려 278%에 달합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500에서 $600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는 $50,000에서 $60,000에 거래되고 있으니 자그마치 100배가 뛴 가격인 것입니다. 미국 금융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 장기 목표가가 1억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현재 5천만 원대이니 거의 2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외에도 앨런 머스크나 앤더슨 호로이츠, 베리 실버트 등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올해 안에 1억이 넘을 것이다, 곧 2억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인물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전망이라기보다는 호도에 가깝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겠죠. 그러면 다시 오늘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오늘 내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누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상화폐의 차트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최신 정보들을 수집해서 투자에 반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 또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것이다, 아니면 돈을 잃을 것이다, 이런 건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리지만 이 시장이 분명 무한대로 커져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믿는 그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2배, 3배 돈을 더 벌 수 있는 어떤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4차 산업시대의 가장 큰 혁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사실 현재이다. 그 징조가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상화폐는 제도권으로 점차 편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이미 디지털 화폐 시장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CBDC, 즉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각국의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공개적으로 CBDC를 준비하는 국가들만 해도 일본, 유럽, 캐나다, 영국, 스웨덴, 중국,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다수의 국가들에서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공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국가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중국이죠. 현재 경제대국 넘버 2인 중국이 넘버 1인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화폐로 꼽히는데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디자인되어 있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은 중국의 위안화폐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노력을 물밑에서 계속해서 작업해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디지털 화폐를 미국보다 조금 더 먼저 도입하고 먼저 체계화하게 되면 미국 달러의 패권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이미 디지털 위안 거래 시범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됐죠.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은 종이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다만 중앙은행이 화폐 컨트롤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는 화폐들을 상대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화라는 것은 꼭 양성화라는 것, 양성화라는 것은 보편화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즉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서 종이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가상화폐가 예전에는 싸이월드에서는 뭐라도 살 수 있었던 그 도토리만도 못한 그냥 저장만 하는 수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지불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테슬라가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도 판매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전후로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 결제 시스템들, 그러니까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그리고 페이팔, 이 세 기업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로 지불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마스터카드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투자 자체에 깊숙이 관여해서 가상화폐 투자부터 소비자 결제까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엮여있는 그림인데요. 이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창업자이자 CEO인 베리 실버트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등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엑스박스와 스카이프에서 비트코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50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테스팅을 하고 있다고 밝혔죠.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비트코인과 연동되게 될 자체 화폐를 개발 중이고요. 아마도 페이스북 코인과 아마존 코인이 자체 개발이 된다면 또 소비 체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의 2,000개의 자판기에서 가상화폐로 결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발틱항공사와 폴란드항공사는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 최초의 항공사들이고요. 그리고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익스피디아 역시 트라발라라는 플랫폼과 제휴해서 가상화폐로 익스피디아의 호텔을 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지불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일반 상점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ATM 기기들이 설치되고 있기도 합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애플페이와 가상화폐가 연동이 되면 이건 게임 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는데 아직은 루머라는 거. 네.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국내의 경우에는 카카오,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대성창업투자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화폐 준비를 해오고 있죠. 결론. 가상화폐는 바로 우리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상화폐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가상화폐 시장과 주식시장 사이에 어떤 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은, 특히 미국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금융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내던 이 기관들이 이제는 가상화폐와 촘촘히 연결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 잘 아시죠? 이 ETF가 가상화폐용으로도 승인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 최초로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계의 2인자라고 볼 수 있죠. 네, 비트코인이 1인자면 이더리움이 2인자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이 이더리움의 ETF 역시 캐나다에서는 승인이 돼서 토론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브라질이 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서 상파울로에 있는 이보베스파에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아직은 심사 중인데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는 이 결정을 6월 안에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쉽게 승인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4월에 증권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이 게리 겐슬러라는 이분이 심상치가 않은데 이분이 바로 친 블록체인, 그리고 친 비트코인계인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비트코인 ETF 상품이 등록된다. 아마도 그 시점이 전 세계의 가상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이 연동되기 시작하는 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현재 모든 심사를 다 거치고 미국의 주식시장인 나스닥에 상장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로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같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의 연동성이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연동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리고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상화폐 시장의 안전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섣불리 들어섰다가는 자산을 못 탕진할 수 있는 시장이 또 가상화폐 시장이기도 합니다. 더 폴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한 비율이 51.5%라고 하고요. 완전 처음이다, 코린이 오브 코린이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19.8%입니다. 그리고 2017년 말부터 투자하신 비율은 28.5%로 나와 있네요. 숫자가 느낌이 딱 오시지 않나요? 3대 7. 3명은 벌고 7명은 잃게 된다는 이 3대 7 법칙 딱 느낌이 오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서 자리 잡고 계신 분들과 경쟁을 하려면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공부와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벌면 누군가는 잃어야 되는 것이 이 시장의 속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벌 수는 없다는 거 명심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버는 사람이 꼭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투자가 아직은 조금 불안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아직도 주식시장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이 주식시장에 비하면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도 어린이 수준이다. 그리고 한참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 허점이 많다라는 거. 허점이 많다라는 것은 악의적인 세력들이 들어와서 활기를 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활기를 치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코린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꿀팁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멘탈을 꼭 잡으셔야 된다. 사실 주식시장도 사람 피를 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상화폐 시장은 피는 물론이고 가죽까지 다 말려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한 시장이다. 아니, 잔인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등락폭이 주식시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죠. 하루에만 10%에서 20%, 5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24시간 동안 운영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람을 피말리게 할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드릴 제가 꿀팁들은 가상화폐 거래는 무조건 탑 거래소들에서 그리고 탑 코인들만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코인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시작하시면 좋고요. 해외에서 하신다 그런다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곳을 꼭 찾아가셔서 거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투자할 코인을 선택하실 때에도 이미 알려진 기관들이 믿고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탑 코인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들의 수가 자그마치 2만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만여 개를 다 보시고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살펴보시고 99% 이상은 날려버리시고 나머지 1%에서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들어보신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 몇 가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일단은 안정성을 조금 보장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거래소에서 좋은 코인들을 찾아서 큰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가상화폐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도 방대해서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상화폐가 왜 거품이 아니고 미래인지 그리고 현실인지에 대해서만 좀 짧게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봤고요. 사실 저도 지인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할 거면 최소 6개월 이상 공부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신중하시고요. 다만 저는 오늘 영상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 화폐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21세기 4차 산업 전환기에 있어서 이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윌리TV의 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